이번에는 일정 성분비 법칙, 화학 법칙 중에서 두 번째, 일정 성분비 법칙. 이거 조금 헷갈리죠? 여러분들. 이거 헷갈립니다. 뭐, 프루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을 했는데, 이 법칙은 정의가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질량비가 성립한다. 그러면은 왜 질량비가 성립을 하느냐? 이거를 알아봐야 되겠죠? 질량비. 네, 왜 성립을 하느냐? 왜 성립을 하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화합물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 화합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항상 원자는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한다 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우리가 예시를 하나 들어봅니다. 어떤 예시를 들어보냐면은 가장 흔한 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물은 화학식이 H2O라고 하는 화학식으로 적히죠. 그래서 모형을 그리면은 산소가 가운데 하나, 그리고 수소가 두 개. 이런 식으로 모형을 그릴 수가 있다. 입니다. 네, 그리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는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수소와 산소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H2O니까. 그리고 그러면은 이 물이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원자가 아니죠. 물이라고 하는 화학식 분자는 원자의 개수비.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거를 보는 건데 항상 그렇죠. 수소 몇 개 있습니까? 수소 원자 하나, 둘. 그리고 산소 원자 몇 개? 하나. 그러니까 항상 물이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물질은 원자의 개수비는 항상 2대 1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물이라고 하는 입자가 100만 개가 있어요. 그래도 개수비는 2대 1이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은 수소는 200만 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산소는 100만 개가 있을 거거든. 비율은 항상 2대 1이 나온다는 거지. 항상. 요거 조금 이해됐겠죠? 요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도입을 하냐면요. 상대적 질량이라는 개념을 하나 도입을 해요. 이게 뭐냐? 6번인데요. 탄소를 기준으로 이제 질량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데요. 원래는 뭐 1몰에 얼마 뭐 이렇게 값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뭐 원자 한 개의 질량을 따지면은 뭐 양성자는 얼마고 뭐 중성자는 얼마고 해가지고 질량을 다 이렇게 더해야 되는데 우리가 탄소의 질량을 12로 놓은 거야. 12. 12. 우리가 뭐 반에서 학급에서 뭐 중간 정도의 사람의 키를 12번째로 봤을 때 뭐 순서를 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라고 하는 원자의 질량을 12로 놨을 때 수소는 1이고요. 그리고 산소는 16이 나옵니다. 다른 원소의 질량도 역시 이런 식으로 상대적 질량이 정해지는데 그렇다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계산을 다시 해봅니다. 상대적 질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우리가 원자의 질량비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수소 원자 1개, 그리고 산소 원자 1개의 질량비를 계산을 해보면은요. 몇 대 몇이 나오냐면은 1대 16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자의 개수비, 물이라고 하는 분자의 원자 개수비를 봤을 때 2대 1이죠. 그러면은 이때 한 개 대 한 개는 질량비가 1대 16이니까 수소 2개 대 산소 1개의 질량비는 뭐가 나오냐면은 2대 16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질량비가 최종적으로 1대 8이라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질량비가 1대 8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 위에서 물 분자가 100만 개가 있어요. 100만 개. 100만 개가 있는데 이때 100만 개 중에서 수소는 200만 개고 그리고 산소는 100만 개가 있겠죠. 원자에서. 그러면은 이때 수소 200만 개의 질량은 200만이 되겠고요. 200만 개니까 산소는 100만 개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질량을 계산을 해보면은, 상대적 질량을 계산을 해보면은, 수소는 200만, 산소는 100만 개에서 한 개당 16이니까 1600만이 되겠네요. 질량의 값은, 상대적 질량의 값은. 그러면은,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 200만 대 1600만이니까 질량의 비는 200만 대 1600만이니까 1대 8이 나온다는 거지. 1대 8. 그러니까 결국은 화합물의 개수비가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뭐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있는 질량비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할 수 있었다는 거지. 이거를.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 다시 한번 보면은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을 한대요. 어디에서? 화합물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거꾸로 갑니다. 화합물의 뜻은 뭐가 화합물이냐면은 두 가지 이상의 원자가 결합이 된 물질을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정 성분비 법칙은 화합물에서만 성립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합물은 성립을 하지 않는다. 혼합물은. 그래서 화합물에서만 성립을 하고, 그리고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는 이유는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한다라는 거예요. 화합물이라고 하는 물질은 항상 원자가 일정한 개수비로 성립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소 대 산소가 질량비가 1대 8인데요. 그러면은 물은 얼마만큼 만들어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질량비가 1대 8이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수소 1g, 산소 8g이 있을 때 물은 9g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1대 8대 9 H2O에서 수소 대 산소, 물의 질량비를 1대 8대 9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1대 8이니까 당연하게도 물은 생성물이니까 반응물이 1대 8로 결합을 하면 생성물은 당연히 9가 만들어지겠죠. 왜냐? 질량 보존 법칙 때문에 그렇다. 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더 해보죠. 한 개만. 암모니아인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노란색으로 쓰지 않고, 이걸로 써야겠네요. NH3죠. 그러면 이 NH3 같은 경우는 모형을 그리면 N이 가운데 있고 H가 요렇게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원자의 개수비 한번 계산해 보죠.
원자의 개수비, 질소 대 수소의 개수비를 보면은 질소 1개 대 수소 3개, 1대 3이 나옵니다. 그리고 원자의 질량비, 상대적 질량비인데, 상대 질량을 도입을 해서 계산을 한 건데요. 이때 질소의 상대적 질량은 14, 그리고 수소는 1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원자 질소 대 수소의 질량비는 14 대 1이 나오죠. 질소 대 수소. 네. 그리고 성분 원소의 질량비. 그러니까 결국은 수소가 3개가 있죠. 질소는 하나고. 네, 그렇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NH3 같은 경우는 질소 하나에 수소가 3개니까 성분 원소의 질량비를 계산을 해보면은 질소 대 수소는 14 대 3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은 수소가 3개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이런 얘기입니다. 질소 14g이 있고 수소 3g이 있으면 암모니아는 몇 g이 만들어지냐면 17g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로 봐도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로.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정 성분비 법칙 이야기가 나올 때 항상 나오는 게 볼트와 너트 이야기가 나와요. 볼트, 너트. 볼트, 너트가 나오는데 지금 주어진 그림은 볼트 하나에 너트 2개가 결합이 되는 BN2라고 하는 화합물을 모형을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건데요. 이때 우리가 볼트 BN2라고 하는 것은 볼트 1개, 그리고 너트 2개가 결합이 된 물질이죠. 그러면은 이때 BN2의 원자 구성하는 물질, 원자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이거? 그래서 원자 개수비를 보면은 B 대 N이 1대 2가 나온다라는 거지. 얘는 항상 이렇게 결합을 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볼트 10개와 너트 16개가 있어. 이때 BN2라고 하는 물질을 최대로 만들 수 있는 개수가 몇 개이냐? BN2를 몇 개 만들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1대2로 결합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은요, 이때 최대로 만들 수 있는 개수는 만약에 볼트를 10개를 다 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볼트 너트의 개수비가 1대2니까 1대2는 10대 x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럼 x는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은 20이 나와야 돼. 20개. 근데 실제로 너트는 몇 개밖에 없어요. 16개밖에 없잖아. 그쵸? 그러면은 볼트를 10개를 다 쓴 게 아니고 너트를 16개를 다 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제. 네, 너트를 16개를 사용한 거야. 그러면 1대2는 x 대 16. 그래서 x가 이때 얼마가 나오냐면은 8이 나옵니다. 그래서 볼트 10개, 너트 16개가 있을 때 BN2를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 지금 보니까 볼트는 8개를 사용하면 되고요. 너트는 16개를 사용하면 돼. 그러면은 뭐가 몇 개 남느냐? 지금 16개의 너트는 다 사용했고 볼트는 10개 중 8개밖에 사용을 안 했으니까 남는 거는 볼트가 2개 남는다. 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개수비를 우리가 파악을 했죠. 그러면은 이제 질량비를 계산을 해볼 건데 볼트가 질량이 하나가 5g이야. 너트가 하나가 1g이야. 1g이야. 그러면은 볼트 대 너트
질량비는 한 개 대 한 개의 질량비는 5대 1이 나오죠. 그런데 너트가 우리가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성분 원소의 질량비, 그러니까 볼트 한 개 대 너트 두 개의 최종 질량비는 몇 대 몇이 나오냐면은 5 대 1 곱하기 2 두 개니까 5 대 2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질량비도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것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